어센트 코리아에서 진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제 상품을 팔 때 내가 나한테 적용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입증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월에 한 200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마케터분들, 어센트 코리아 마케터분들과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들이 필요로 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45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몇 배인지는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될 텐데 저는 검색 데이터 안에 고객의 욕구가 정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파악하는 순간 네. 근데 뭐 개발을 17년 했는데 마케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갑자기 마케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MBA를 갔었어요. 해외 MBA 가서 이제 제가 전략이랑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복직을 해도 여전히 이제 개발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그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헤드헌터 쪽에서 이제 글로벌에 있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총괄을 뽑는데 한번 가볼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발이라던가 디지털은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마케팅 업무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디렉터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었더니 너무 감사하게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글로벌 회사는 그런 회사가 이제 150년 가는 우수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디렉터라는 막 신종의 어떤 업을 만들어 놓고 너는 그동안에 했던 개발이나 데이터나 그다음에 기술 관련해서 기여를 하고 우리가 마케팅은 너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너는 그걸 배우면서 너의 해석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정의를 해봐 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진 거죠. 마케팅은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네가 모르면 안 돼가 아니라 이 부분은 네가 잘하니까 너가 주도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저는 디지털 마케팅 디렉터라기보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쪽으로 아예 제 그쪽에 헬스케어라던가 소비재라던가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쪽을 많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준 그러한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5년 동안. 존슨앤존슨이 그 존슨즈 베이비 맞아요. 맞죠?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네. 존슨스 베이비, 뉴트로지나, 비노, 맞죠. 타이레놀, 그다음에 여러분 아큐브, 네. 렌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네. 중에서 윤경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나 그런 것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우선은 소비재에서 전체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을 다 이제 제가 리딩을 하는 역할을 해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지만 디지털 채널에서 고객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소셜 CRM이라 그래서 소셜에서 존슨앤존슨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웹사이트랑 연결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자기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다 지수를 측정해서 저희의 이제 멤버십 레벨로 활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소셜 데이터와 웹사이트의 가입 데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소셜 CRM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네. 요즘은 그게 좀 상용화된 기술인가요? 소셜 CRM.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밖에 데이터랑 안에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데 그때가 2011년이었으니까 굉장히 빨랐죠. 네. 그래서 그때 네. 글로벌 회사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로 소개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두 개가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나면 조합하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사례가 되는구나 라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마케팅 업무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네.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 단계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또 그런 되게 인상적이었던 파트가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워낙 CRM 데이터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라 데이터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서 이제 대형마트, 롯데마트 쪽으로 이직을 해서 마트 데이터랑 온라인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를 결합해서 고객한테 옴니채널 마케팅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타겟 고객이었잖아요. 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상품, 내가 쓰고 싶은 상품을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상품 본부장님들이랑 소싱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너무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구매 데이터가 4인 가족의 결제 데이터인데 사실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거는 사용자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제자가 유저인 그런 데이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가 편의점이 있죠. 네. 편의점은 자기가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니까. 그래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편의점으로 또 이직을 해서 BGF 리테일에서 또 15,000개의 매장을 중심으로 포스 데이터와 그다음에 앱 데이터와 결합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옴니채널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 보여지는 인간 세상의 변화,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욕구의 어떤 변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그렇게 마케팅 쪽으로 업무를 계속 해오시다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이야기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퇴사를 결심하시고 지금의 네, 브랜드를 새롭게 창업을 하는 네,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 잘하죠. 역시 네, 차근차근 잘 네. 끌어주시네요. 네. 네. 제가 어센트 코리아라고 하는 바로 직전의 회사에서는 고객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연유입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작년 11월부터 챗GPT가 나타난 거예요. 네. 챗GPT를 보니까 이 챗GPT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각각 직원들한테 해줬던 브랜딩을 이제는 내가 밖에서 개인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스몰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날개를 단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철학을 잘 시장에 전파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11월에 챗GPT와 사랑에 빠진 이후에 이제 좀 계획을 해서 올해 4월 말까지 어센트 코리아를 다니다가 네. 5월 달부터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센트 코리아에 대한 좀 자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검색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고객의 의도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실질적으로 자연유입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컨설팅과 실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쪽 안에서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분도 있으시고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허블이라고 하는 이제 고객의 욕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솔루션과 컨설팅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기업 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서 도와드리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달에 저희 윤경님 처음 만났을 때 윤경님이 네. 이거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고 우리 회사 취직하라고 맞아요. 막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한 달 만에 네. 어센트 코리아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다음에 어센트 코리아에 대해 여전히 지금도 애정이 네. 많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네. 또 제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널톡에 대표님 나오셨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박세훈 대표님. 윤경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랑 똑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이게 어센트 코리아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잘 맞아져 있는 그거구나. 비전과 이해도가 다들 명확하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네.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아주 멋진 회사입니다. 네, 진짜 네. 멋있어. 그 사례도 그 아까 나와서 팬덤 퍼널로 이제 개인 대중들의 브랜딩을 해주시기 전에 직원분들의 브랜딩을 네,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재밌었던 분 사례를 들어드리면 편의점 CEO에서 네. 제휴 담당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브랜드 네임을 프로 가치 교환러라고 만든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가치를 익스체인지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휴를 하고 오시면 그냥 단순한 콜라보 레벨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정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엄청 커지고 그냥 우리가 난 이거 줄게 너 뭐 줄래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자. 그래가지고 뭐 삼성카드랑도 엄청난 제휴를 해오시고 이러면서 본인 자체가 그냥 제휴 담당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가치 익스체인저다 하는 순간에 굉장히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에 굉장히 좋게 돼서 또 다른 기업에 스카웃 되시기도 하셨거든요.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패키지 디자이너인데 고객 시선 강탈자. 라고 해서 본인은 이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이 보면 완전히 몰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분의 패키지 디자인을 가져오시면 어떤 관점에서 고객의 시선을 강탈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막 1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있으시다가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1년에 2-3번씩 브랜딩을 버저닝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본인의 브랜드 네임을 매장 경험 총괄 디렉터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멋진 패키지 디자인을 해도 고객이 그 매대로 오지 않으면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장이 들어와서부터 고객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전체적인 매장 설계를 하고 싶다. 그래서 VMD 디자이너로 자기가 또 약간 업종을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됐고 그분은 교육을 받고
또 매장 전체에 대한 BMD 총괄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그 일을 보는 방향성과 되고 싶은 존재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개인 브랜딩, 그다음에 어떤 이제 기업이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알고 무슨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내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선 이걸 고객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얘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에 마음이 끌리는 울림이 있는 고객들이 벌써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단순한 역할 부여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네요. 네,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 하나의 그냥 펑셔널 일을 하는 어떤 직원이 아니라 난 이 업을 어느 레벨까지 올려서 이 분야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 약간 본인의 위대성을 깨운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자체도 변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마인드셋도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위대했던 분이 더 위대해지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 세상이 선포하는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너무 그때 중요하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어떤 이런 느낌이고 싶어요. 저희는 AI 프로메테우스다. AI라는 거를 대중의 레벨로 최대한 끌어내려서 우리가 모두가 이걸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고 싶어요. 저희는. 네네네. 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잡히지 않은 AI 기술을 나한테 맞게끔 최적화해줘서 딱 내 몸에 맞는 내가 쓸만한 것만 맞게끔 해준다면 엄청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저희 첫 번째 주제인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핫한 키워드인 뭐 돈 버는 글쓰기, SEO, 블로그, 워드프레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윤경님이 잘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을 조금 해주시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검색 데이터 안에 고객의 욕구가 정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이해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파악하는 순간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좋아하니까 계속 몰려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벌린다.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게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만 글을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약간 재미없어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수익이 되는 그런 글쓰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팬덤 퍼널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나의 브랜딩을 조준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데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니즈가 있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컨텐츠를 생성하면서 본인의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검색 데이터 요즘은 파악하실 때 어떻게 파악하세요? 검색 데이터를 이제 어센트 코리아의 허블이라는 도구를 그렇죠.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전용으로 다양한 이제 마피아넷이라던가 블랙키위라던가 아니면 네이버의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걸 통합해서 하는데 저는 그 툴 자체가 뭐를 사용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롱테일 키워드들이 생겨나고 있고 검색 볼륨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 네이버와 구글 시장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집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욕심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어떤 글들이 채택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 결과 페이지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들, 구글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가장 많이 보이는 글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런 글들이 시장에서 지금 채택되고 있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주제로 얘기할 때는 어떠한 내용을 다뤄줬을 때 향후에 이 글보다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실망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위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 상에서 이건 고객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글쓰기에서 궁금했던 게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그 이상한 마케팅 아시죠? 네, 알죠. 그쪽에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거기 저도 그 강연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윗단에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나는 지금 요만큼 했고 요거 했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약간 그게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글을 위에다가 적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이쪽도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또 다른 원래의 방식도 좋은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칭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 이제 이런 거죠. 우선은 노출이 됐으니까 네. 고객한테 가장 좋은 이미지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아마 이상한 마케팅에서는 그런 중심으로 빨리빨리 얘기를 해라. 그러면 고객은 원래 어떤 솔루션을 찾으러 왔다가도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겨버리니까 네. 앞으로 듣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맥락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다 말이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찾기 위해서 조사했는데 이 회사가 뭐 창립자가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순간 고객은 지루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회사를 찾았다는 거는 이 회사가 신뢰할 만한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질문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실적이 있었어 라는 걸 보면서 이 회사는 이 분야의 탑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걸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글 읽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입된 키워드가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이상한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마케팅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를 들면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원한다면 사실 그런 얘기는 고객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으로 들어온 키워드가 고객이 과연 어떤 의도로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소름 돋는데.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이 이걸 치고 들어왔을 때 뭘 원했을까를 고객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까도 키워드 리서치를 하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치고 들어왔으면 사람들은 우선 퍼스널 브랜딩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거고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사례는 뭐예요? 라고 한다던가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해요? 라는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걸 먼저 적어본 다음에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하고 뒤에 치는 게 사례, 어떤 정의, 그 검색 볼륨을 보는 거예요. 검색 볼륨이 많은 것보다 먼저 다뤄주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걸 다뤄주다 보니까 너무 글이 길어지면 그걸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은 고객의 질문 단위로 잘 정렬해서 모듈화시켜서 글들끼리 서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거를 서로 서포팅해서 하나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긴 글을 저희가 코너스톤 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서포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 단위로 군집화해서 글을 쓰게 되면 고객도 그 안에서 원하는 거 당연히 쉽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 좋고 구글 입장에서도 그 주제에 대한 주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예를 들면 퍼스널 브랜딩에 연관된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 그 다음에 오는 키워드들 볼륨이 큰 어떤 게 큰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키워드 솔루션에서 유료로도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본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치면 이제 검색창에 뒤에 쭈쭈쭈쭈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쳤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 몇 개를 이제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검색 결과 밑에 보시면 구글이 또 친절하게 이걸 친 사람들의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들이 나와요. 추천 검색어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그걸 적으시면 이거와 이거 간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합집합을 했을 때 다양한 이제 퍼스널 브랜딩 땡땡땡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색 볼륨을 구글 광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우선은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으로는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런 거를 이제 네이버 관점에서는 마피아넷 이런 데서는 하나 키워드를 치면 연관 검색어를 다 도출해 주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툴이 있고 또 여러분들 다 귀찮다라고 하면 어센트 코리아의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구독해서 쓰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구매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구독 형태로. 네, 구독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 단위로 이제 뭐 아주 모든 기능이 들어간 어드밴스 버전부터 베이직 버전까지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셨는데도. 그럼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랑하는 저희 친정이기 때문에 구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좋으려면 수치들을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너무 많죠. 네. 어센트 코리아에서 진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어센트 코리아 홈페이지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제 상품을 팔 때 내가 나한테 적용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센트 코리아에 입사했을 때 워낙 바빴기 때문에 어센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자연 유입이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로 남한테 권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홈페이지부터 자연유입의 성공을 입증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월에 한 200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 마케터분들, 어센트 코리아 마케터분들과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들이 필요로 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45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몇 배인지는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마케팅 관련된 모든 질문만 해도 어센트 코리아가 다 답변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어센트 코리아가 나타나서 답변을 해주니까 어센트 코리아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뭐 같은 로직으로 저희가 뭐 커머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영양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대기업 전자라던가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라던가 뭐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글로벌에서는 SEO가 안 되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 그 넓은 시장에 우리가 돈을 쓴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논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고객의 니즈 기반으로 우리가 그를 차곡차곡 빌딩했을 때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지면 꺼지지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러면서 우리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마케터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거나 예측해서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검색해서 데이터로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글을 쓰면 진짜 유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더 상세한 키워드로 계속 분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센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키워드가 연결이 되거든요. 어센트 코리아 치다가 리스닝 마인드 치다가 아니면 팬덤을 치다가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글을 쓰면 팬덤이 구축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센트 코리아 블로그에 팬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센트 코리아를 치고 팬덤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팬덤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팬덤의 사례, 팬덤의 뜻, 팬덤 마케팅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걸로 질문하니까 저희가 또 계속 그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질문이 되게 명확해지고 굉장히 롱테일이라는 거 길어지고, 저희는 그거에 맞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오면 대략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스럽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EO를 그러면 윤기영님은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주고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작성을 해주시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 SEO 컨설턴트는 어센트 코리아에 굉장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니까. 그래서 SEO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존재하는 키워드 리서치를 하고, 이 키워드 리서치 기반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빌딩해야 되는지 컨텐츠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테크니컬 SEO라고 그래서 웹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 읽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적으로 저희가 진단 내리는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죠. 그래서 테크니컬 SEO랑 컨텐츠 SEO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진단 리포트를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시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다 SEO 컨설턴트라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얘기했던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네. 챗GPT와 함께 지금 이 SEO 얘기를 테크니컬 SEO도 그렇고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GPT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키워드 리서치 같은 거를 아까 전문가처럼 하면 되게 좋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글을 쓴다라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키워드 리서치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 쓰기 전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플러그인이 있을까 봤더니 SEO 관련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쓸모가 있는 SEO 플러그인일까라고 보면서 그와 관련된 글을 제가 3개 정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SEO 전문 컨설턴트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 각각의 기능별로 필요한 기능들은 다 제공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SEO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종류의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면 좋은지 키워드 제안을 해주고 있고, SEO 앱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어떤 중심 키워드와 그 다음에 내가 레퍼런스할 그 URL을 주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 글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글을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SEO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예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글을 쓸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그게 SEO 컨설턴트가 제공한 거랑 똑같냐? 그렇진 않죠. 당연히 이제 이거는 챗GPT가 명확하게 유료 SEO 툴을 활용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디렉션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 글을 써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히트를 하고 어떤 글은 히트 안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SEO를 배워보시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명료하게 SEO 중심적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죠. 네,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하실 분들은 네. 팬덤 퍼널에 네. 가시면은 지금도 유튜브 있고 채널을 앞으로도 보시면. 올라오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도 있는데 그걸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SEO에 편리한 글쓰기 하는 거를 제가 지금 하나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시면서 우선은 글을 쓰세요, 여러분. 글을 안 그렇죠. 쓰면서 시작해야 영상만 돼. 보시면 안 됩니다. 글을 쓰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글이 자연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도 필요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윤경님 그 얘기 너무 멋있었었는데 지난주에 주피터스 할 때 이거 다 지우라 그랬는데 이 영상 다 내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로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마치 챗GPT가 다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이 업이 좀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업을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글을 써보시면 분명히 혼자 쓰시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SEO적으로 완벽한 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전문가 요청을 한다던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정보든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사용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써보시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여전히 안 지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보시고 빠르게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운받아놨습니다. 없어질까봐. 그 얘기 하시자마자 다운받아놨습니다. 역시 빨라요. 네. 그 부분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SEO의 그런 테크니컬적인 중요도와 사실 어쨌든 글이라는 건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게 물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이런데 그러니까 앞에 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키워드를 쳤을 때 무엇을 궁금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고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어떤 글들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이게 답변이 안 됐을 때 무슨 키워드를 쳤는지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추천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로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마케터는 사용자 입장이 되어보면 정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챗GPT가 좋은 게 질문과 답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되는 글들은 키워드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H태그가 질문이 되는 거고 P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챗GPT에 있는 물론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 형태가 어떻게 보면 SEO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질문이 있고 중질문이 있고 소질문이 있는 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의 목차와 그 세분화된 목차를 가지고 하나씩 챗GPT를 통해서 컨텐츠를 마련하고 그걸 여러분이 통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드프레스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 튜토리얼 같은 홍보를 하시고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영상도 있어요. 유료 강의 사기다. 듣지 마라. 이런 영상 이렇게 두 축이 많은데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워드프레스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구글이 어떤 글을 가져갈 때 사실은 구글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글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메타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충분히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편집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툴이다 보니까 물론
네이버보다는 티스토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글에 대해서 잘 기획을 하고 다양하게 글에 대한 구조화를 한 거를 검색 엔진한테 알리는 시그널을 줄 때 가장 유용한 툴은 저는 워드프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단에 더 잘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이 가장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글을 쓰면서 H 태그라던가 그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던가 이미지 알트 텍스트라던가 이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글이라던가 아니면 H 태그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기능이 일부 있긴 한데 그게 원래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하다 보면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할 때 이게 원본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원본에서 따왔다 이렇게 해서 글에 대한 원본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캐노니컬 설정이라 그래서 그걸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 그걸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그거를 100% 검색 엔진에게 구조화된 걸 알려주려고 한다면 저는 워드프레스가 가장 최적의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편집이 좀 어려워서 불편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이거보다 편한 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워드프레스 강좌도 많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워드프레스랑 친숙해지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또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SEO 관련해서도 꼭 유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정도도 어느 정도 체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 애용자입니다. 네. 네. 저 웹플로우로 3월달에 만들고 있었을 때 블로그도 쓰고 이랬을 때 윤경님이 그때 웹플로우 버리라고 워드프레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워드프레스가 그만큼 초반부터 사용자 중심과 그다음에 검색 엔진 중심으로 모든 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그다음 워드프레스는 블록 단위로 글 쓰는 거여서 그냥 맞아요. 구조화된 글쓰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왜 지금 핫한지 알 것 같아요. 그 H 태그나 그런 용어들 들으니까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는 내용들이라 팬덤 퍼널에서 배울 수 있나요 앞으로?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빠르게 그다음 구조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과정을 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입이 되는 워드프레스 기반의 글쓰고 자연입 기반으로 여러분 브랜딩을 설정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근데 저도 듣고 우리도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 키워드를 여러 개 보고 여권 키워드도 보시면서 그 사람 욕구를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키워드라는 게 그냥 단어일 뿐이고 거기 사람의 욕구라는 거는 일단 맥락이라던가 갑자기 역할이라던가 상황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를 결국에 해석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는 마케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툴이나 방법으로 파악하시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하면 키워드라는 거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상상을 해야 되고 그 맥락을 유추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고 전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글은 수많은 키워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구성해서 제공해 주잖아요. 그 메뉴를 구성할 때 구글만의 로직이 있어요. 구글이 처음에는 이 문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 문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문서가 안 됐을 땐 다음 문서를 올리고라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주는 페이지에 대한 인텐트 성향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를 하기 위한 어떤 제품 그 상세 페이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련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보면은 인텐트별로 구글이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 달라요. 그럼 검색 결과를 보면 구글이 지금 이 인텐트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우리가 수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A/B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이라고 치면 맥은 화장품이기도 하고 맥킨토시이기도 하잖아요. 나라별로 맥을 쳤을 때 어떤 나라에는 화장품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어떤 나라에는 컴퓨터가 먼저 올라와요.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맥이라고 쳤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구글이 다양한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반응 데이터를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아주 명료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키워드로 구글이 봤을 때는 이러한 의도로 파악을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추천 키워드라든가 연관 키워드라든가 그 문서들이 뭐 미디어 성향의 문서인지 구매 페이지인지를 보면서 아, 상업적인 의도가 좀 많구나, 아니면 정보적인 의도가 많구나라는 걸 파악해 보실 수가 있고,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이미지가 많이 나오거나 동영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 이 글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뭐 정보적인 의도로 맥을 접근하는구나, 아니면 뭐 상황적인 의도로 뭐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말고 완전 초개인화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뭘 원한다라고 보통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마케팅 할 때도 그렇고 완전 특정한 인물을 정해서 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곤을 수집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상황을 맥락을 설정하실 때 그 맥락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런 레벨의 초개인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A/B 테스트라던가 그 집단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개인화돼서 몇 명한테만 노출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페이지 안에서 그 다음에 분기를 이끌어내는 거지, 우리가 그냥 딱 한두 명만 조준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범용성 관점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시는데,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 쿼리를 했던 볼륨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아, 대체적으로 이러한 거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걸 물어봤구나라는, 그러니까 한두 명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다. 그게 자연유입을 시키는 고객의 의도 기반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랜딩된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좀 더 상세하게 뭐 다양한 페이지로 연결한다던가, 아니면 거기 설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다양한 것으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나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 상세하게 분기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분명히 가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유도하는 걸 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게 그 다음에 욕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드 미디어에 온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땅이니까 여러분이 설계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검색